안녕하십니까. 2차전지와 인공지능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의 강준희입니다. 오늘 수업도 이제 딥러닝에 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그 퍼셉트론이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구조죠. 이런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구성이 돼 있을 때 데이터가 들어와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결과물을 어떤 예측하는 뭐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 값을 예측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걔네들이 잘 예측하기 위해서 뭔가 학습을 하겠죠. 인공지능이 점점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한 번에 그냥 데이터 넣어줬다고 굉장히 예측을 잘하는 이렇게 뛰어난 인공지능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습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의 마지막에 이렇게 생긴 28 x 28이었나요? 네, 총 78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이렇게 28개 숫자가 이렇게 땡땡땡땡땡 여기까지 있고 또 세로로도 28개의 숫자가 있고 그리고 0은 뭐 검정색이라고 한다면 뭐 255는 최대한 흰색 그러면 0과 255 사이의 숫자는 그 값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회색, 진한 회색, 연한 회색 같은 걸 띠게 될 테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글씨를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얘가 대략 뭐 5라는 손글씨란 걸 이미지를 2차원 그림을 우리가 어떤 숫자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게 된다고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이 숫자로 만들어주게 되면 장점이 뭐냐? 이제 뭔가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컴퓨터는 어떤 숫자를 데이터란 걸 받아야만 걔를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 그림을 바로 넣어주게 되면은 학습이 좀 어렵다는 거죠.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게 데이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숫자 형식으로 돼. 데이터를 넣어줄 건데 이 숫자 형식이 지금 2차원 꼴이잖아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 28 by 28 어떤 행렬이라고 부르는 2차원 데이터인데 얘를 1차원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왜냐면 인공신경망이 처음에 데이터를 넣어줄 때는 1차원 데이터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학습, 이 인공신경망을 거쳐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기다랗게 일자로 된 1차원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00000000000 여기 첫 번째 줄,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이어가지고 여기 두 번째 줄을 이어서 0000000 세 번째 줄 00000 네 번째 줄 쭉 계속 일렬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일자로 28개를 그러면 총 784개의 이렇게 일렬로 된 어떤 1차원 행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먼저 1차원으로 가공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변환시키고 가공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 가공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드를 나는 나중에 한번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를 들어서 2x 3 그러니까 2x 3짜리 행렬이 2차원 데이터가 있으면 리쉐입 이 넘파이의 리쉐입 방법을 써주게 되면 6으로 써주면 얘 데이터가 6개니까 이렇게 1, 2, 3, 4, 5, 6 1차원으로 쉽게 아주 쉽게 코드를 통해서는 데이터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여러 개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단순히 요거 한 줄만 써주면은 다 1차원 데이터로 쉽게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총 784개의 1차원 데이터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얘를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출력층은 얘가 0, 1, 2, 3, 4, 5, 6, 7, 8, 9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값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냥 이 해당하는 의미가 이거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이미지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변환한 다음에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요 놈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얘도 여기로 가고 여기도 여기로 가고 여기도 여기로 가서 총 여기 가중치란 걸 곱한다고 했잖아요. W1, W2,
W3 이렇게 곱해를 할 건데 총 몇 개? 784개의 가중치 값이 있겠죠? 여기 하나로 들어가는데 다음 이 두 번째 값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 싶으면 역시 하나 둘셋 띠띠띠띠띠 다 784개. 여기 들어가는 것도 784개. 여기 들어가는 것도 784개. 여기 들어가는 것도 784개. 그러면은 은닉층을 내가 5개짜리 노드가 5개짜리인 은닉층을 넣어줬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중치 값은 784 곱하기 5만큼 가중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 적정한 가중치 값을 이 W1, W2, W3 이런 값들은 학습을 할 때마다 값이 변하게 됩니다. 이 값이 변하면서 그 정확하게 예측하는 가중치 값을 찾는 게 인공신경망의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 이게 막 가중치 값이 잘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또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 첫 번째 은닉층에서 두 번째 은닉층으로 갈 때는 구해야 되는 가중치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5개의 가중치만 구하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 구한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도 가고 또 여기 마지막 출력층에도 이렇게 다 갈 건데 보면은 여기에 값이 뭐 0.001, 뭐 0.002,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고 5에는 0.9.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은 값이 1이 되게끔 이 출력층은 이런 출력층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뭐냐면 확률이죠. 확률 100% 확률 중에 5일 확률이 90%다 0일 확률은 0.1%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확률 값이 최대한 아까 답이 5였다고 한다면 얘가 0.9가 아니라 한 0.98, 0.99 이렇게 되게끔 계속 학습을 시켜주게 되면 더 정확한 값을 예측하게 되겠죠. 자, 문제는 가중치를 너무 많이 구해야 돼요. 784 곱하기 5, 5 곱하기 5 플러스 25 그리고 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가중치도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그냥 더하기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구해야 될 가중치가 너무 많은데 그 일일이 식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쓰면은 식 몇 줄입니까? 이게 지금 막 몇천 줄을 써줘야 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면 행렬이란 걸 사용하게 되면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해져요. 행렬이란 걸 써주게 돼요. 행렬이란 뭐냐? 그냥 이렇게 2차원 데이터 표현된 걸 3차원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4차원으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 둘, 셋, 3 곱하기 1, 2, 3, 4, 5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지금 제가 이제 생략을 해놓은 건데 784개 곱하기 5짜리 인풋 데이터는 1 곱하기 784. 그럼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놈이랑 요 놈을 행렬이라는 애를 곱하기를 할 때는 첫 번째 앞에 놈 A고 얘가 B라고 하면 둘 다 2차원 행렬이어야 되고 일단은 그러면은 784가 되면 이 두 번째에도 이 첫 번째 숫자가 784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784, 784 없어지고 결과물은 1 곱하기 5 해서 이렇게 5개 숫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모양은 제가 이렇게 그냥 이 모양으로 해놓은 게 여기 은닉층 모양을 따라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어차피 1차원 데이터는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숫자가 이제 5, 11, 17, 12, 5라는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중치 값이 있을 때 이 가중치 값 처음 값이 정해져 있다면 곱하기를 해주면 여기 얘는 숫자가 이렇게 5, 11, 17, 12, 5로 정해질 수가 있고 여기는 아까 뭐 00000, 뭐 255, 뭐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는 애겠죠. 또 학습시키면 여기가 또 뭐 어떤 값이 달라지겠죠. 근데 행렬 곱을 할 때 곱하기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행렬의 두 번째 숫자랑 두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숫자가 같아야만 없어지고 출력값이 이렇게 딱 1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첫 숫자와 끝 숫자를 곱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곱 닷이라고 부르는데 mp 닷 이런 걸 사용해 주게 되면은 그냥 한 줄로 이 곱하기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래갖고 가중치 값만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가중치 값이에요. 얘네들이 몇인지만 처음에 설정해주고 그 다음은 학습을 통해서 얘네 값을 바꿔가면서 업데이트만 해주면은 매우 정확하게 손글씨가 몇인지를 예측하는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처음에 인풋 데이터 차원을 뭐 1차원으로 잘 변환시켜 주던가 하고 2차원 데이터가 있다면 걔네들을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거쳐갖고 출력층으로 원하는 값을 예측하는 걸 만들고 싶은데, 그럼 히든 레이어와 데이터 사이에 수많은 가중치 값들은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곱해서 구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코딩이란 걸 이용하면은 행렬 곱을 이용하면 한 줄로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행렬로 다루는 법,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행렬로 다루는 법을 꼭 아셔야만, 인공지능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만 간단한 코드로 우리가 곱하기를 진행을 해서 가중치 값을 빠르게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코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라 코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한번 직접 입력해보시고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넘파이라고 하죠. 넘파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써서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냥 이렇게 가로 안에 1, 2, 3, 4 넣어주면은 1차원 디멘전, 쉐입은 4, 1, 2, 3, 4. 그러니까 1 곱하기 4죠. 그냥 뭐 4 곱하기 1이든 1 곱하기 4든 그냥 1차원 데이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2차원부터는 우리가 이게 알기 쉽게 숫자로 잘 표현됩니다. 가로 안에 또 가로를 넣고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되고, 우리가 이 가로로 된 걸 행이라고 하고 세로로 된 걸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행이 3, 열이 2니까 쉐입을 치면 3 곱하기 2. 디멘전은 2차원짜리 데이터. 이게 우리가 2차원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육면체로 된 건 3차원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우리 그 큐브 룩, 이거 큐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돌리는 거? 그 돌리는 거 같은 건 3차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1차원 행렬 하나 만들고요. 가로 안에 가로가 있으니까 얘는 2차원 행렬.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곱하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하냐? 한 줄로 그냥 mp 다시란 걸 써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이라고 한다면 얘랑 얘가 숫자가 같아야만 1 곱하기 3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1 곱하기 3행렬. 실제로 곱하기 하는 법은 뭐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얘랑 곱해서 더하고 얘랑 곱해서 더하고 이런 걸 어디다 써먹나 했는데, 인공신경망에 써먹으면은 이 희한하게 행렬이라는 놈이 엄청나게 편리하게 계산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막 다 곱하고 더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 계산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행렬로 표현하시게 되면 한 줄로 700개가 데이터가 오든 2만 개가 오든 단 한 번에 한 줄로 이거를 다 계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행렬곱을 이제 마무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 첫 번째 데이터층이 있고 이 1층으로 뭔가 값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가중치가 지금 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가중치가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가중치가 있고, 뭐 여기서 일로 갈 때도 가중치가 있고, 값들을 그냥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첫 번째 층 인공신경망으로 갈 때는 여기 가로하고 1, 2라고 주로 써주게 되고요. 뭐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층에서는 여기가 앞이잖아요. 0층이 앞층에서의 1번 데이터가 있고 2번 데이터가 있는데 앞층에 2번 데이터고, 얘가 다음 층에서도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애인데 어디서 가는 애냐? 앞에 2번에서. 그래서 얘를 쓰자면 얘는 W, 여기가 다음 층에 두 번째 뉴런으로 가고 두 번째 층에서 오내야 되겠죠. 일로 가는 건. 일로 가는 건 W 3번에 2번이고요. 여기는 뭐 1은 일단 다 생략을 할게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기호로 구분해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 곱하고 편향값이 있다면 편향값은 그냥 덧셈만 해주면 되겠죠. 편향값.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편향값은 대신에 얘랑 이 최종꼴, 얘네들이 이제 닷을 하면은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얘랑 숫자가 똑같다면 없어지고 1, 3이 나오고, 얘랑 꼴이 똑같아야만 둘이 덧셈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편향값은 이 최종 결과물과 똑같은 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할 때
요거 곱하기 요거하고 편향까지 하면 실제로 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구한 값을 정확히는 구한 값에다가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곱해가지고 나온 값이 실질적으로 최종 값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요 곱하기하고 편향값 더하는 것까지만 행렬을 표현을 한 거고, 나온 값들을 전부 다 활성화 함수에 넣어서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된 값이 여기 들어가야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 한 번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활성화 함수란 우리 데이터가 들어올 때 손글씨 데이터는 엠리스트 데이터는 784개였나요? 그리고 가중치값 이렇게 뭐 들어갈 건데, 이 표현하는 거 그냥 지금은 1, 2로만 써둘게요. 아까 정확히 표현하는 법은 앞에 그래프 값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W2, X2, W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액티베이션 이제 요 구하는 건 알겠고, 지금 편향은 생략을 해놨는데 이렇게 더한 애들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으면은 그게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퍼셉트론에서는 우리가 계단함수라고 불리는 이렇게 생긴 0보다 작을 땐 0, 0보다 커질 땐 1. 근데 보면은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 가중치 값을, 이 W 값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예측하게끔 W1, W2 값이 막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꾸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얘네들을 이제 기울기, 미분 값을 구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 이 계단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죠.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비선형성을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 레이어를 섞어도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가 이렇게 잘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도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얘를 약간 바꿔서 식으로 표현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 건데, 그래프 모양만 보면 0과 1 사이의 값이, 원래는 0과 1 사이의 값이 계단이었는데 얘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애를 시그모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분이 다 가능해지죠, 모든 지역에서. 근데 얘도 하다 보면은 이제 값이 좀 잘 이렇게 그 인공신경망이 매우 이렇게 커지게 되면 학습하다가 이제 손실되는 문제가, 이제 기울기가 손실되면서 이렇게 수렴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걸 조금 더 응용한 게 더 간단한 고리, 0으로 가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활성화 함수가 되겠습니다. 렐루라고 불리는 이렇게 생긴 함수. 뭐 나중에는 리키 렐루라고 해서 이게 아예 0이 아니라 살짝 값이 작다가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는 리키 렐루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 함수. 뭐 좀 더 나아가면은 뭐 하이퍼 탄젠트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런 종류의 활성화 함수가 있구나 라는 거 정도 꼭 기억해 주시고, 렐루 함수는 많이 사용되는 애니까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할 건데, 그러니까 딥러닝은 사실 앞에 나온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넣어주고, 가중치 값을 빨리 구하기 위해 행렬로 만들어서 어떻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가중치 값을 업데이트 할 거냐 정도까지만 알면은 사실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이론은 이제 끝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것만 안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도 좀 코딩하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 데이터 바탕으로 뭔가 내가 모은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로 예측하는 걸 해보면 잘 안 맞을 때가 꽤 많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대단하고 뭐든지 다 잘 맞추고 굉장히 멋진 그런 도구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 데이터 수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데이터를 적정하게 잘 가공을 못 시켜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가공이란 게 막 잘 맞추게끔 때려 맞추기 위해서 얘를 막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영향들을 골고루 잘 고려해서 컴퓨터가 이 기계학습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이쁜 데이터를 넣어줘야만 얘네들이 학습이 쉽게 잘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이런 색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고 했는데, 값이 이제 색깔 데이터 말고 뭐 여러 다른 데이터도 같이 넣어준다고 해보면, 어떤 데이터는 만약에 값의 분포가, 이게 이제 뭐 집값 예측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라는 게 어떤 애는 0부터 255 값이고,
어떤 애는 0부터 100 값이고 어떤 애는 0부터 20 사이의 값 정도만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집의 방의 수와 집이 지어진 연도 기준으로 얼마큼 지났냐, 집이 뭐 10년 된 집이냐 20년 된 집이냐 해보면 집의 방의 수는 뭐 거기서 거기에요. 보통 뭐 한두 개에서 뭐 세네 개도 있고 뭐 여기는 엄청 큰 집이 있다 보니까 뭐 한 20개짜리도 있나 봐요. 근데 집의 방의 수가 막 100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뭐 60개, 80개도 잘 없겠고요. 근데 지어진 연도가 몇 년 됐냐는 뭐 10년 된 집도 있고 20년 된 집도 있고 30년 돼 있고 뭐 100년 된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나중에 좀 이제 변환을 시켜가지고 집값을 예측하는 걸 해보면 이 연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연도는 분포와 값이 너무 큰 값이 들어가지니까 변화가 너무 크잖아요. 막 20짜리 있고 100짜리 있고. 근데 방의 수는 그거에 비해서 뭐 10과 15 차이는 굉장히 작은 차이라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의 수의 차이의 영향도가 굉장히 작게 인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시켜줍니다. 영향도를 이런 값의 분포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주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둘 다 0과 1, 0과 1 사이의 분포로 얘를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노멀라이제이션. 그걸 우리가 이제 정규화라고 부르고,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잘 시켜주면은 방의 수도 이게 뭔가 비율로 나타낸 거겠죠. 0과 1 사이에. 집이 얼마나 됐는지도 0과 1 사이에 비율로 나타낸 거니까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니까 이제 크게 이 집이 얼마나 됐냐에 영향을 많이 받기보다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주면은 골고루 방의 수와 얼마나 이 집이 오래됐냐를 잘 고려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규화 방법 중에 첫 번째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최소 최대 정규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한번 직접 해보실 분들은 돌려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이 데이터들이 있을 때 최소값을 0으로 보고 최대값을 1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이 값들은 비율을 따져가지고 0과 1 사이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데이터가 1, 2, 3, 4, 뭐 10, 22, 14, 뭐 52, 76, 42, 41 이렇게 있다면 제일 작은 값은 1이고 제일 큰 값은 76이잖아요. 그럼 1을 0으로 보고 76을 1로 본 다음에 얘네들을 그 비율에 맞춰서 값을 다 나누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면은 우리가 다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번 정규화를 해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0부터 100 사이 값인데 아까 이제 방의 수와 얼마나 이제 집이 오래됐냐인데, 아까 이제 집이 오래됐냐가 막 이렇게 분포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한 40년 이내의 집이 주로 많고, 보통 집들이 막 60년 80년 된 집이 우리나라에도 잘 없긴 하잖아요. 뭐 외국 나가면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있고 유일하게 한 채만 100년이 됐대요. 만약에 아까랑 데이터가 좀 달라. 그래서 40년 된 집이 대부분이고 하나만 100년일 때 이때를 가지고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시면은 값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0과 1, 왜냐면 이 100짜리가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0과 1 하면 데이터가 이런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도 0과 1 사이고 얘도 0과 1 사이면은 굉장히 그 영향도가 비슷하게끔 데이터가 잘 분포될 텐데, 하나가 값이 너무 커버리면은 얘가 0부터 0.4 사이에 몰려있고 얘는 0과 1 사이에 몰려있으니까 또 데이터가 약간 이상한 데이터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차라리 얘랑 범위값이 좀 비슷하면 하나 튀는 애만 좀 이상하게 인식을 해서 컴퓨터가 예측을 잘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둘 다 이래버리면은 하나가 또 너무 작으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안 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갖고 나온 두 번째 다른 이제 방법은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특정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던 아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는데 여전히 튀는 값은 존재하죠. 근데 이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게 되면 얘랑 얘 사이의 값의 범위가 대략 0에서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고 얘랑 범위도 대략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로 둘의 범위가 똑같아지니까 이제 이 데이터 사이에서의 특별하게 크게 영향을 받거나 튀는 애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Z스코어를 써주면 얘가 당연히 튀어도 상관없는 게 혼자 튀는 값이니까 당연히 튀어야만 뭔가 예측이 더 정확하게 잘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좀 뭉쳐있는 애들이니까 얘네들끼리 영향도가 비슷비슷해야만 뭔가 정확한 값을, G값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데이트 된 방법으로는 Z스코어, 정규화 방법, 튀는 값이 있을 때는 이걸 써주시면 더 정확하게 데이터들의 영향도를 고려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딥러닝 관련해서 이번 주차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